네, 이번 순서는 건강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건강에서 좋은 날 함께 할 텐데요. 오늘은 유방암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암이라고 하면 덜컥 겁부터 나시죠. 하지만 적을 알면 백전백승입니다. 미리 알고 대비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모셨습니다. 유방외과 이온복 선생님 자리하셨어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어느 기사를 보니까 유방암이 계속 발병률이 증가하는 암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계속해서 발병률이 증가하는 이유가 뭘까요? 유방암 발생의 증가 원인은 우리나라의 서구화 때문에 여성의 삶이 변하면서 이른 초경이나 늦은 폐경, 그다음에 출산하지 않거나 30세 이후에 출산하는 경우, 그다음에 네. 음주라든지 경구 피임약 복용, 그다음에 호르몬 대체요법 등 그 유방암 위험 인자가 많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암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굉장히 좀 무섭고 또 굉장히 맞아요. 좀 통증이 있고 아플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일상생활을 할 때 좀 어떤 아픔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있나요? 유방암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아플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막 네. 유방이 딱딱해질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이렇게 유방이 딱딱해지면서 불편하고 아픈 거는 암일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아, 그런가요? 주로 이제 생리 시작하기 전에 배란기 때 유방이 단단해지면서 아픈 거를 저희가 주기성 유방통이라고 하는데요. 호르몬 때문에 정상 유방 조직이 이제 반응을 하는 것으로서 대부분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유방암과 통증은 크게는 일단 관련성은 없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은 미리 검사를 하거나 아니면 자가 진단을 통해서 꾸준히 계속 살펴보는 방법밖에는 없을 것 같아요. 자가 검진법 워낙 많지만 어떻게 하면 가장 좋은 검진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스스로 유방에 문제가 있는지를 특히 이제 만져지는 혹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걸 자가 검진이라고 하는데 방법은 사실 인터넷에 많이 나와 있는데요. 네. 방법만큼 중요한 게 이제 언제 하는지가 중요하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리 시작 전에 배란기 때는 정상적으로도 유방이 딱딱해질 수 네. 있기 때문에 그 시기는 피해서 주로 생리가 끝나고 나서 한 일주일 그 정도가 유방이 네. 되게 부드러울 때거든요. 이제 그때 주로 샤워하실 때 하시면 딱 좋거든요. 그래서 거울로 이제 유방 모양도 보고 그다음 비누를 묻혀서 이렇게 만져보면 좀 더 예민하게 만져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유두를 이렇게 짜서 분비물이 나오는지 확인하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분비물은 정상적으로 나올 수 있는데 분비물에 뭐 피가 섞여 있다든지 아니면 갈색이나 검은색 분비물이 나오시면 그때는 꼭 병원을 방문하셔야 됩니다. 예. 자, 이번에는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궁금증들을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 장길 씨가 질문을 준비해 오셨죠? 네, 그렇습니다. 알쏭달쏭 이것이 궁금해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사실 오늘의 주제가요. 이 남성인 저보다는 이 여성분들에게 일어나는 질병이다 보니까 미래의 제 아내에게 어떤 공부를 한다, 도움을 준다는 그렇네요. 생각으로 열심히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장기 씨 하겠습니다. 좋은 남편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첫 번째 질문부터 질문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0년 전 겨드랑이에 섬유 선종이 있어 제거 수술을 받았고 지금은 유방 통증이 심합니다. 출산 후라 유방암 검진은 언제 받는 것이 좋은지 궁금하다고 알려주셨거든요. 어떤가요? 예. 일단 섬유선종이랑 유두 통증은 관계가 없습니다. 유두 통증은 사실 유방 통증에 되게 가장 흔한 증상이고요. 네. 통증이 6개월 이내고 진통제 없이도 저절로 좋아지고 특히 이제 생리가 끝나고 나서 좋아진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주기적 통증이라고 생각하시고 안심하셔도 되고요. 네. 그다음에 출산 후에 유방 검진은 이제 유방 촬영 같은 경우는 어느 때고 하셔도 되는데 네. 초음파 같은 경우는 이제 수유 중에 있는 유관이 발달해서 이게 좀 부정확하게 그럴 수 이렇게 있겠네요. 관찰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수유를 마치고 하시는 게 좋은데 혹시 수유 중에도 뭔가 혹이 만져진다든지 아니면 막 아프면서 이렇게 벌겋게 발적이 있으면서 통증이 동반될 때는 이게 염증일 수 있기 때문에 꼭 진료를 받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꼭 참을 필요는
부담은 없으실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자, 계속해서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유방암이 여성들에게만 발생하는 질환인 줄 알았는데 이번 질문은 남성분께서 해주셨습니다. 그렇네요. 30대 남성입니다. 평소에 근력 운동을 많이 하는데 약 6주 전부터 왼쪽 가슴이 단단한 몽우리가 잡혔다고 합니다. 왜 이런 걸까요? 라고 질문해 주셨는데 운동에서 네, 근육 제가 생기는 거 생각에는 아닌가요? 이 근육통이나 이런 걸 것 같은데. 근데 요즘은 남성분들도 관심이 많으시고 또 병원을 많이 찾으실 것 같거든요. 사실 얼마 전에 드라마 주인공분들이 맞아요. 유방암, 남자 주인공이 네네. 유방암이어서 되게 화제가 된 드라마가 있어서 네. 이제 남자분들 되게 관심이 많이 드셨는데요. 남자분들이 가슴 몽우리가 정상적으로 발생하실 때가 있거든요. 보통 이제 사춘기나 아니면 70세 이후에는 호르몬 변화로 정상적으로 유선 조직이 발달을 하는데 주로는 유두 아래에 발달하고 되게 말랑말랑한 몽우리고요. 네. 만지면 좀 아픕니다. 근데 이렇게 아프지도 않고 단단한 몽우리 갑자기 생기셨다고 하면 일단 유방암 검사를 해보긴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유방암 외에도 뭐 갑상선 호르몬 질환이라든지 남성 호르몬 이상, 간 질환, 그다음에 고환의 악성 종양도 이렇게 유방의 종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유방암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그러면 유방암 검사를 할 때 그 검사는 어떤 방법들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일단 사실은 유방 검사는 유방 촬영만 하셔도 되거든요. 네. 근데 동양 여성들, 특히 젊은 여성들은 유방 촬영만 하시면 정상 유선 조직이 뭉쳐서 하얗게 보이는 치밀 유방 소견이 많으시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경우에는 치밀 유방이 있다고 하시면 꼭 초음파를 같이 하셔야 됩니다. 이제 간혹 이제 촬영 소견에서 미세석회화라는 소견이 있으면 네. 초음파보다는 확대 촬영이라는 추가 촬영을 좀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저는 검사하는 게 굉장히 아프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겁이 나더라고요. 진짜 좀 이렇게 그래요? 초음파는 별로 안 아프신데 촬영은 아무래도 조직을 납작하게 눌러서 조직이 다 보이는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네. 좀 많이 아프실 수 있습니다. 네. 근데 검사를 꼭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꼭 받아야 되는 건데 네. 그래서 매년 이렇게 정기 검사를 받다가 1년 전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1년 후에 다시 받았더니 유방암 진단을 받았다. 이런 사례를 제가 들은 경우가 있거든요. 이건 왜 그런 건가요? 그런 게 보통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치밀 유방이 있는 분이 초음파를 안 하고 촬영만 하시게 되면 족이 그렇군요. 작은 혹이 있는데 그걸 놓치고 나중에 늦게 발견되는 경우가 이제 흔한데요. 아주 드물지만 또 6개월 만에 암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초음파를 했는데 뭐 6개월 이후에 갑자기 암이 생기는 이런 걸 저희가 이제 인터벌 캔서, 뭐 간격 유방암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렇게 드문 경우도 있지만 저희가 이제 조기 검진을 하다 보면 정기 검진을 하다 보면 암이 이제 작을 때 조기 진단이 되면 네. 거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완치가 되기 때문에 네. 이렇게 정기 검사를 하시면 좋고요. 이제 유방암은 조기 진단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만 40세 이상이 되시는 분들은 네. 1년마다 정기 검사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환자분들 특히 아파서 네. 초음파만 하시고 촬영하기 싫어하시는 분들이 네, 있는데 네. 촬영은 꼭 같이 초음파랑 하셔야 됩니다. 다 같이 꼭 하셔야 되고 이제 간혹 필요 없을 때는 촬영을 2년마다 하고 초음파를 매년 하기도 하는데요. 근데 촬영은 그렇다고 2, 3년 막 이렇게 오래 네. 있다가 하시는 거는 별로 권해드리진 않습니다. 조직 검사는 그러면 어떨 때 조직 검사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보통 요즘에는 초음파 기계가 굉장히 발전이 돼서 이제 유방암 같은 악성 종양은 거의 95%가 모양만 가지고도 구별이 되는데요. 꼭 암이 아니더라도 이제 암으로 갈 것 같이 위험해 보이는 뭐 전구 단계라든지 아니면은 양성혹인데 자꾸 크기가 커질 때는 이제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왜냐하면 정확한 진단이 돼야지 치료 방법이 정해지거든요. 그쵸. 그런 경우에 조직 검사를 시행합니다. 네, 유방암일 경우에는 일단은 수술 치료를 또 피하기가 어려워지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러면 유방암 수술 같은 경우는 뭐 진행 정도에 따라서 그 수술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유방암 수술은 크게 유방을 전체 다 절제하는 절제술이랑 네. 그다음에 유방의 안 부분만 제거하고 이제 정상 유방을 남기는 이제 유방 부분 절제술이 있는데 이게 흔히 이제 뭐 진행이나 병기 때문에 결정된다고 오해하시는데 네. 그거보다는 암의 개수 아니면 암의 이제 개수. 퍼진 범위 네. 그다음에 이 부분 절제하신 분들은 방사선 치료하셔야 되기 때문에 방사선 치료가 가능한지 여부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정해집니다. 그렇군요. 여성분들이기 때문에 절제술에 사실 민감할 수밖에 맞아요. 없거든요. 이 부분 절제를 하면 그나마 다행일 것 같은데 어떤 경우에 시행을 하게 될까요? 그러니까 유방 부분 절제술은 사실 암을 다 제거하고 남아있는 유방 모양이 나쁘지 않을 때 이제 시행을 하거든요. 최근에 이제 조기 진단이 이제 많이 되면서 암 크기가 작고 이제 하나 있는 경우도 되고요. 네. 꼭 하나가 아니더라도
아무래도 저희가 유방을 이제 4분면으로 나눠서 그 4분면 중에 한 군데 이렇게 여러 개가 모여 있는 경우도 부분 절제가 가능합니다. 특히 이제 이런 부분 절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방사선 치료를 하셔야지 가능한 거고요. 부분 절제술이 요즘에는 많이 늘어서 전체 네. 유방암의 한 70, 유방 수술의 70%가 부분 절제술이고요. 아주 유방암이 커서 예전에는 전절제술을 하셔야 되는 분들도 요즘에는 항암 치료를 수술 전에 먼저 해서 암을 줄여서 또 부분 절제를 하기도 합니다.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네요. 네. 근데 방금 앞서 이렇게 항암 치료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항암 치료를 했을 때 탈모라든지 다른 부작용 같은 게 생기기 마련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안타깝지만 유방암에 이제 쓰는 항암제들은 대부분이 다 탈모가 오거든요. 근데 다행인 거는 항암이 끝나고 나면 머리카락은 다 다시 자라시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이제 합병증 때문에 많이들 걱정을 하시는데 최근에는 이런 합병증을 최소화하는 약들이 많이 개발돼서 함께 사용하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항암 치료하시는 거에 대한 이제 불편을 많이 줄였고요. 특히 이제 유방암 같은 경우는 이제 임파선 전이가 없을 때는 그런 항암 치료 안 하고 호르몬 치료를 항암 치료 대체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유방암 환자분들은 다 항암을 하셨는데 네. 요즘에 이렇게 호르몬으로 대체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유방암의 원인과 뭐 치료 방법까지 꼼꼼하게 알아봤는데요. 혹시 마지막으로 덧붙이실 말씀 있으시면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유방암은 사실 치료가 잘 되는 암으로 알려져 있는데 예외적으로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삼중음성암이라고 해서 재발이나 전이가 잘 되는 종류의 이제 유방암도 있는데요. 특히 이런 삼중음성암으로 진단받은 환자분들이 이제 잘못된 정보 때문에 뭐 과도하게 식이요법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이제 검증되지 않은 치료법을 하셔서 오히려 건강이 악화돼서 오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최근에 저희 병원에서 이런 삼중음성암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면역 치료를 이제 같이 첨가하는 임상 연구가 시행돼서 삼중음성암 치료 뭐 성적 향상에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사실 유방암 치료가 굉장히 복잡하다 보니까 환우분들 커뮤니티를 많이 이용하거나 인터넷 검색을 하시는데 그런 것보다는 주치의랑 가장 먼저 상의하시면 좋고요. 이게 너무 사소한 문제라서 주저하지 마시고 주치의한테 먼저 물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유방암은 사실 조기 발견하면 완치율이 높은 암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정기 검진이 필수일 것 같은데요. 여러분 매년 검진 꼭 받아보셨으면 합니다. 네. 네, 이원복 선생님 그리고 장길 씨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좋은 날 좋은 시간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본격적인 휴가철과 함께 우리 아이들 방학 시즌도 돌아왔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이제 휴식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아하는데 부모님들은 아이들 방학 때 뭘 하나 고민이 많으시더라고요. 맞아요. 방학이 꽤 길다 보니까 뭘 해야 될지 고민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저도 아이들 방학 시작하니까 집이 시끌시끌한데요. 아이들 방학은 부모님들 고생 시작이다라는 우스갯소리도 있죠. 그래도 즐겁게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부모님들 많이 힘드시겠지만 힘내시기 바라겠고요. 네. 자녀들과 방학 계획 잘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네, 좋은 날 좋은 시간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여름을